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사실 수료한 김남희입니다. 금융권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금감원을 출입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결국은 해결은 하지 못하고 보신주의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금융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새로운 것 그리고 변화를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선 제가 좀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료를 찾다가 보니 이제 이 여기를 알게 됐고 같이 좀비가 될 바에 난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이제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됐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차별화된 컨텐츠와 그리고 기자로서 좀 시각을 갖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컨텐츠를 더 많이 생산하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6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루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주말 날씨 좋았죠. 네. 미세먼지가 없으면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요새 감기 걸리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저도 네.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확 가라앉았는데 떨어져야죠. 큰일이에요 지금. 옮기지 마요. 지난주 저희가 대북 네. 북미 문제 관련해서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도 또 좀 여러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가 진짜 핫한 인물이죠, 정말. 네. 지금 미국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건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뭐 탄핵이 되니 마니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화제였었는데 특별검사팀이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선거 진영 측과 러시아 간의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유무죄의 판단을 유보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도 법무부는 또 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 요약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특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기소 결정은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차관이 내리게 되는데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이 이 보고서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짓지는 않지만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민주당이 이 수사 결과를 전부 공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부 공개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이걸 끌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특별검사팀이 발표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 측하고 공화당은 되게 그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특별검사가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면서 러시아의 내통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는데 이 발표를 보고 완전하고 전면적인 면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나 보더라고요. 뭐 트위터 그날 되게 많이 올리던데. 근데 이게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수사 일지 내용을 쭉 한번 보니까 이게 2017년 5월 달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보면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은 유죄를 당시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매너포트라는 선대본부장도 뭐 금융 범죄나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도 징역 43개월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몇 명, 뭐 코언 같은 경우도 예전 개인 변호사인 코언 같은 경우도 유죄를 그 선고받았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트럼프 선거 진영이 그 관련자들이 그 이 러시아 게이트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는데 특별검사가 트럼프를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게 의아스럽다는 말씀이죠. 네. 왜냐하면 이 특검 자체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의 선거 캠프와 네. 러시아 간의 스캔들에 대한 특검인데 선거 캠프 내에서 선대 본부장이나 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죄, 징역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선거 캠프를 전체를 운영했던 트럼프는 뭐 유죄와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소장님? 그래서 일단 뭐 특별검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검찰이죠, 검찰. 검찰이 트럼프 진영을 겨냥한 그 수사나 소송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14개인가? 네. 예, 10여 건 정도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그의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 이제 가족 사업, 이제 고문이나 측근 대상으로 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뭐 측근이나 가족들만 자르고 트럼프 무죄. 이런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미국이 사실 FBI라는 굉장히 강력한 기관이잖아요. FBI. 예. 네, 근데 벌써 2017년부터 1년 반 정도, 1년 거의 2년 가까이 네. 수사를 해서 뭐가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안 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뭐 하려고 특검했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마녀 사냥인가 보죠. 근데 아까 그 이야기한 것처럼 네. 캠프의 핵심 인물들은 다 지금 유죄로 났잖아요. 네. 이제 핵심 인물들은 명백하게 그 러시아하고 공모한 그 사실들이 증거들이 네. 드러났는데 그 사람들이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만은 내가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했지 트럼프 대통령은 나 보고한 적이 없어 네. 라고 뭐 말을 했던지 트럼프 대통령이 나 쟤한테 보고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심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가 이 말을 보고했어 라고 말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 쟤한테 보고받은 적이 없어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걸 녹음을 한다든지 네.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서류가 있다든지 메모도 이렇게 뭐 이렇게 러시아하고 이렇게 뒷돈을 주고받은 뭐 이렇게 그와 관련한 뭔가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은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조사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른 게 아니라 서면으로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가 또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직접 네. 발로 뛰어가면서 러시아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선거대책부반에서 이렇게 전부 그렇죠. 밑에 실무진들이 실무진이나 똘마이들이 다 가서 네. 만약에 했다라면은 그렇게 했겠죠. 근데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한 짐 덜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탄핵에 대한 그 위험은 이제 사라진 건가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지금 미국이 조금 이렇게 특이하다라면 특이한데 네. 특검을 해가지고 특검의 보고서를 사법부 장관이 공개할지를 여부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미국 국민들은 특검의 전체 보고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사법부 장관이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걸 특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발표를 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 요약해서 발표할 거라면 아예 그냥 원본을 전체를 그냥 전문을 그냥 온라인에 올려보면 되죠. 물론 이제 그게 또 이제 미국 대통령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사의 상당한 부분들이 뭐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그럴 수도 부분들이 있겠죠.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찍찍 검은 펜으로 쫙 이렇게 짓고 지어내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으면 또, 야, 여기는 왜 지었어? 또 말이 나오겠죠. 네. 뭐 그런 저런 걸 이유로 해서 아마 그냥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정확한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걸로 범죄 사실이 명백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만 공표를 하고 특검 보고서에서 명백하게 그 유죄다,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법부 장관이 기소를 이제 네. 해야 되겠죠. 네. 그 덤탱이를 쓸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 장관을 임명을 해줬다고 해도 나중에 어차피 다 들통이 날 그쵸, 건데 그쵸. 그걸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밀러 특검도 느낌이나 정황상으로는 뭔가 있는데 분명히 이게 당연히 그 핵심 멤버들이 전부 다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정황상의 어떤 느낌은 명백히 이렇게 관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느낌은 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유죄라고 할 수도 없고 무죄라고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겠죠. 네, 판단을 유보했다. 뭐 이런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판단 유보는 사법방해에 대해서만 판단 유보고 러시아 관련해서는 공무원은 혐의가 없다.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다. 한마디로 증거 불충분이네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사건들을 보니까 대부분 돈과 관련된 문제들. 그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뭐 수사해서 뭐 네. 하면 대통령이 내가 안 했다라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법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미국이 사실 현재 임기 중인 대통령을 기소한 케이스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2020년에 재선을 못하게 되면 네. 바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다 풀어놓은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할 수도 없으니까 다 키핑해 놨다가 끝나면 바로 데려가려고 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꼭 재선해야겠는데. 재선해도 재선 후에 끝나면 또 가요. 그치. 4년 연장할 뿐이야. 그때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고령이 돼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한테 관심은 그쵸, 북한이죠. 네. 아니죠. 그래서 22일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재무부가 기존 제재안을 추가하려 했지만 이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라고 트위터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무부 쪽에서는 갑자기 화들짝 놀래가지고 뜬금없이 뭔돈 제재야, 어떤 제재였는데. 90여 척의 선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2건의 추가적인 제재를 했는데 누가? 미국 재무부에서요. 그 이후에 그 트럼프가 트위터를 하면서 이제 재무부 쪽에서 근데 미국 추가 재무부가 왜 갑자기 그런 또 제재를 막 발표를 해? 그러니까 이게 21일에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뭐 선박이 들어갔다거나 특히 예전에 그 김정은이 타는 벤츠 승용차가 이게 어디서 왔냐 막 의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고. 그러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이제 빅딜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까지 다 이런 폐기하는 것하고 경제 제재를 묶어가지고 이제 일괄 타결하는 빅딜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북한 당국을 계속 압박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북한을 난 김정은이랑 친하니까 추가 제재를 좀 미뤄라. 2차 정상회담이 뭐 합의를 못 보고 헤어졌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서로 티각티각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티각티각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뭔 제재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티각티각한 맥락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한 이제 폼페이오나 볼턴이나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더욱 강화를 하겠다라고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또 뭐라고 말을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북한이 그 정상회담 관련해서 뭐라고 말을 해서 미국 쪽 안보라인이 이렇게 반발을 해서 제재를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나온 건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 이거죠. 근데 이제 볼턴이 계속 이제 빅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북한은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대외 창구인가 봐요,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이런 요구를 강도 같은 태도라고 비난을 하고, 예, 북미 협상 중단 가능성까지 막 거론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지난주 저희가 이제 방송한 내용인데, 22일 날은 이제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까지 이제 전격 철수하고 이러면서 남한 정부 보고는 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미국의 꼭두가시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통일부의 업무 계획서 같은 것도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다 집어치우고 미국이나 설득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 대남 선전 매체를 그렇죠.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와 관련돼서 또 연달아서 미국 재무부에서 이런 제재안이 예고가 되었는데 그럼 이제 현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반응을 보인 거예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정도로 계속 주시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런 내용의 트위터를 올리고 저번에 그 얼핏 저 누구야 아베하고 나경원인가 뭔가 하는 그 네. 자한당 그 사람하고 그때 그것 때문에 2차 정상회담 깨졌다고 욕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문정인 청와대형 민주당이 막 그랬다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대북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는 재무부가 발표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을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렸고 아마 이제 지금 흘러가는 스토리로 보건데 이제 상황을 유추를 해보면 어쨌든 이제 그 베트남 이제 2차 정상회담 전에도 실무 협의를 계속 했는데 실무진에서는 뭔가 10개 중에 뭐 9개 정도는 됐는데 1개가 합의를 못해서 좀 찝찝한 상태였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그냥 그 두 정상이 만나서 단판을 짓는 식으로
통 크게 이렇게 단판을 짓는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미국이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기차 타고 막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뭘 주장하고 있고 뭘 요구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서로 잘 알고 있겠죠. 만약에 북한이 계속 그 실무회담에서 단계적 협상, 단계적 폐기, 서로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하자라고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다면 그 반면에 또 볼턴이 됐든 누가 됐든 미국 그 트럼프 정부의 안보라인 쪽이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 이제 팀이나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는 일괄 타결이야 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2차 정상회담 전 실무회담에서 그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됐었겠죠.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돼서 2차 정상회담은 좀 어려워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갔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근데 어느 쪽인가가 우리 그러면 이렇게 통 크게 정상들이 서로 와인 한 잔씩 하고 하면서 퉁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2차 정상회담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이제 뭔가 2차 정상회담 직전이든지 아니면 2차 정상회담에서 뭔가 틀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미 했잖아요. 네, 이미 하셨죠. 근데 그 틀어진 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양쪽의 그 입장이 근접했을 거라는 거죠. 일괄 타결과 단계적 해법이 쭉 평행선을 그은 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인가가 상당히 수렴을 했을 거라는 거죠. 뭐 어느 쪽으로 수렴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느 쪽으로 수렴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쪽의 일괄 타결적으로 수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단계적 해법으로 수렴했을 가능성이 높은가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미국 쪽으로가 더 높지 않을까요? 전 북한 쪽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럼 북한 쪽의 단계적 해법 가능성이 높다라면 왜 2차 정상회담에서 틀어버렸죠? 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뭐 그쪽이 미국의 일괄 타결 쪽으로 상당히 그 접근을 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뭐 강도적인 표현 이런 게 자기는 양보를 했는데 추가로 더 요구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그게 이제 그래서 상당히 그 정도 양보를 했으면 미국 쪽 입장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 줬으면 통 크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이제 그 요구사항도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뭔가 틀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어진 원인으로는 회담 직전에 뭔가 돌발적인 상황들이나 변수들이 생겨나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번에 한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즉흥적이고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해도 그런 그 협상에서 제멋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특히나 손해볼 짓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그 회담 직전에 뭔가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이나 변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 상당히 이제 미국 쪽에 근접해서 이렇게 양보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북한의 어떤 그 경제 제재 해조 요구를 이렇게 받아줄 줄 알았는데 뜬금없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새롭게 끄집고 들어와서 이게 좀 틀어졌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회담 직후에 서로 북한하고 그 이야기가 서로 엇갈렸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야기가 서로 안 맞았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짓말 했다라는 표시니까 누가 더 거짓말 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좀 스토리상으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저런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런 반발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회담을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그 흥정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흥정이 뭔가 계산법이 틀리다. 계산법이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뭔가 지금 그 회담 그 실무회담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의 근접했던 합의 아니면 완전한 합의 이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단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뭔가 상당히 많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들을 북한 김정인 위원장이나 북한 쪽이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당연히 이제 성질나니까 그냥 그 상황을 유출해 보면 성질나면 어떡해? 우리 회담 안 해. 그죠. 다시 우리 이렇게 핵무기 계속 할 줄도 몰라.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성질나면은 이렇게 네. 말로 탁 튕길 그쵸. 수 있잖아요. 네. 그건 그냥 자잘한 협상 전술의 하나에 불과하니까. 네.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번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랬죠. 북한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랬죠. 네. 이제는 다시 핵 무장을 한다든지 핵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돌아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실무자들은 이렇게 폼페이오나 볼턴은 이렇게 싫지만 트럼프는 괜찮아라고 이렇게 둘 사이는 굉장히 좋다 이 이야기를 항상 그런 강조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보여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측 입장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더 미국 쪽이 좀 받아들여 주는 식으로 협상을 좀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명백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북한이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느냐 이거예요. 아예 그냥 쟤들하고는 상종을 못할 놈들이야. 완전히 거짓말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다시 그냥 귀찮아. 니들하고 이야기하니 우리 다시 핵무기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가버리면 그만이지. 굳이 트럼프하고는 괜찮아. 사이가 좋아. 말이 통해. 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쨌든 거의 다 뭔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건 북한도 이미 김정은 위원장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진짜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 진짜 벼랑 끝인가 보네. 이미 그 명백해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도 핵은 폐기하겠다라는 건 명백해요. 의심의 여지도 없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여전히 그 이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보여져요. 체제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요. 미국의 일괄 타결 방안을 수용을 했을 때 행여라도 김정은 체제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신뢰,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쓰든 간에 뭔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말로 핵 폐기할 거야 안 하는 생각이 확고하다라면 최대한 하루빨리 없애는 게 가장 현명하죠. 그렇죠. 근데 하루빨리 없애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은 못 믿으니까. 체제 보장, 체제 안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체제 안전,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미국을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못 믿겠다는. 그렇죠. 핵을 폐기했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을, 김정은 체제를 칠 겁니까? 뭐, 문재인 정권이 칠 겁니까? 뭐, 일본이 칠 겁니까? 그렇지 못하죠. 예,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리비아의 경우도 있었고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도 합의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뭔가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일괄 타결을 받아주면 완전히 받아주면 미국이 또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체제를 그냥 김정은 체제를 이렇게 뒤집어 엎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뭔가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그런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좀 방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여진다. 이거. 그거 말고는 지금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뭐 미국이 뭐 볼튼이 어떻고 폼페이오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기본적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괄 핵폐기죠. 일괄 핵폐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이제 이런 그 상식적으로 그냥 그 상황을 재구성을 해보면 이런 스토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문재인 정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거예요. 상황 전개에서 아마도 북한 정상회담이나 뭐 이렇게 특사 보내거나 아니면 뭐 그게 이런저런 주변에 북한하고 뭐 이렇게 가깝다, 북한하고 인맥이 있다라는 그런 뭐 과거에 뭐 노무현 정권 때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은 북한 정부에게 야 단계적 개법 우리가 지지해 줄게 그렇게 말해서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문점,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그 다음에 철도, 이렇게 우리가 미국 가서 설득을 할게. 걱정 마. 될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문재인 정권한테 하는 거죠. 이 새끼들 와가지고 하게 그렇게 다 떠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직설도 못하는 건 직설도 못하고 이렇게 딴말하고 있어? 이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왜 얘네 썸을 했는데 그런 배경이 있으면 또 그게 또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특사가 가가지고 만약에 이른바 민주당 또라이들처럼 무슨 나경원이나 아베가 염장질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서 판이 깨졌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개 또라이들이죠. 아니 나경원이 같은 자가 가서 염장질해서 판이 뒤집어질 정도면 나경원이 어마어마한 미국 조야를 나간다고 아니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의 외교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외교력을 갖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대권주자 나경원 대권주자설 완전 또라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완전히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아베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냥 어떻게 끼어들 여지가 없으니까 자꾸 찝쩍거리려고 하는 거죠. 전화질 한네, 전화질 한다고 그래서 당장 일본은 지금 미국하고 이제 통상협상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그게 더 급하지. 그다음에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이 납치 문제는 굳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 그래,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줄게. 굳이 이렇게 적을 만들 이유가 없. 그렇죠. 가장 우선순위가 북한의 비핵화를 하루빨리 이루어가지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경제 강국 전략을 가고 남한은 남한대로 또 이렇게 경제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힘을 얻어가고 하는 게 최우선 순위인데 아니 일본 아베 정권 두드러 팬다를 두드러 패지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티격태격 말싸움만 주고받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우선순위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전략이라는 것이 없다. 이 문재인 정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북한이 알죠. 이제 폼페이오 발언을 봐도 북한이 미국보다 강도라고 했는데 옛날에도 그랬다. 옛날에도 그랬고 상투적이다. 근데 분명한 건 북한도 우리하고 협상할 의사가 명백하다. 우리도 북한하고 이렇게 협상을 할 생각은 분명하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일괄 이렇게 핵폐기를 이렇게 합의를 해주면 그래서 검증을 마치면 검증까지 절차에서 핵폐기를 하면 우리가 절대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손을 안 댈게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북한 핵 문제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최우선순위 문제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다고 하시죠. 하위에 속해요. 최우선순위는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중국이죠. 당장 미국 국내 문제, 국내 정치적 싸움 문제, 그 다음에 중국 대외적으로는 중국 문제, 뭐 중동 문제, 유럽 문제가 더 우선순위죠. 이미 이제 북핵 문제는 격가지로 밀려버렸다고 이야기했었죠.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 내에서 이렇게 트럼프 찬성한 지지하는 세력 또는 반대하는 세력, 정치적으로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 문제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세력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세력들이 이제 막 자꾸 이렇게 북한을 붙잡고 있어야만 이득이 되는 세력들도 있을 거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 이야기들이냐를 봐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이 핵 피해를 하나도 안 하고 사기치고 있어, 속이고 있어. 그런 이야기들이 푹 나오니까 그런 거에서 힘입어가지고 미국도 일부 언론들이 팍 띄우고 그래서 제재를 강화해야 돼. 북한이 이제 우리 협상 안 할 수도 있어. 핵폐기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튕기니까. 미국 이제 트럼프 정권 안보팀에서도 당연히 이제 뭐 전술적이겠죠. 야, 그럼 우리 제재를 계속 강화할 거야. 라고 한번 살짝 찔러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찔러보는 게 이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찔러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한테 대해서 경고를 주는 거라 그랬죠. 이게 일괄 타결로 이렇게 이야기를 북한은 설득을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중재한다라고 하면서 금강산 재개하고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북한하고 실무 협상을 할 때 엇박자가 일어난다 이거죠. 문재인 정권하고 미국하고 간에 공동 보조를 맞춰서 가야 좀 더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효과적으로 일괄 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가 있는데 자꾸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이렇게 방해를 한다라고 본다 이거예요. 북한 편을 든다라는 거예요. 단계적 해법이나 어쩌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그 경제 제재를 강화하네 뭐하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스처를 보내는 게 북한에 대한 것보다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경고를 더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 실제로 언론에서 그 알려지지 않는 미국의 그 외교 담당자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정말 못마땅하다는 언급도 나왔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이제 그 맥락에서 네. 제재 이야기를 하니까 제재 이야기는 이미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결정 난 거고 네. 그 결정된 사항을 이제 제대로 감시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했는데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네, 상당히 그게 조금 이제 못 본 척 해준 것도 있었고 네.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나 하는 말이 그런 이제 북한이 핵 폐기를 안 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상당히 폐기를 했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또 실험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미 군사 그 연합 훈련도 축소하거나 중지를 하고 네. 이미 그런 그 국방부나 이런 쪽에 국방성이나 이런 쪽에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 연합 훈련 같은 경우도 축소하겠다라고 한 거고. 네. 그다음에 명백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폐기를 하는 그 이렇게 진정성이나 실제로 폐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협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가 아니겠어요? 네. 네. 계속 아무런 핵 치즈나 실적으로 쇼만 하고 폐기 안 하고 있으면 아무리 바보라도 트럼프나 폼페이오 장관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마 이게 이제 그 결국에는 합의를 할 거예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그냥 순탄하게 딱 한 방에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죠. 네. 곡절이 있는데 그 곡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일괄 핵 폐기에 합의를 할 거예요. 또 합의를 빨리 하는 게 현명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소장님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빨리 하는 게 현명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체제 보장에 대해서 뭔가 필요하다면 정모하면 중국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 된다 이거예요. 네. 유럽연합이나 예, 중국이나 보증인으로 내세우면 된다 이거예요. 또 문재인 정권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증을 설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네. 일괄 폐기를 신속하게 하면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증을 할게 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했더라면은 이게 훨씬 더 빨라졌겠네요. 예, 속도가 빨라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동안에 완전히 이렇게 헛발질을 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북한한테까지도 신뢰를 저버리는 이 새끼 너희들 이제 우리 아들 때는 우리하고 같이 같이 하자고 어쩌고 한민족에는 어쩌냐고 생쇼 떠들고 같이 뭐 공연단 주고받고 뭐 어쩌고 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고 있는데 저놈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꼴이 된 거죠 지금.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 꼴이 돼버렸네요. 근데 한 곡절에 불과하고 협상은 계속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도 정치적인 어떤 그 내년 선거나 이런 걸로서 그 어떤 북한 비핵화가 가치가 더 크죠. 그 북한의 비핵화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이제 정치적 이용물이나 이런 걸로 성격이 더 가치 있게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급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서둘러야 되는 건 사실은 북한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자국 내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합의를 안 하고 질질 끌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써먹으려고.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미국이 이걸 더 긴장을 키워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어차피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확고하다고 하면 그 체제 보장에 관한 것만 좀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다오 미국 트럼프 정부한테 요구를 확실하게 하고 네. 그 안전장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됐든 제3자와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보증을 서는 식으로 하든 하고 그 다음에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같은 이런 대량 살상 무기 협상은 일단 분리를 해서 핵만 우선적으로 완전 폐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협상으로 이제 대량 살상 미사일 문제라든지 이란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북한도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못할 게 없다 이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북미 회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계속 답답해지기만 하고 빨리 듣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이 북미 사이에서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좀
제대로 요거를 내용을 좀 듣고서 제대로 대처를 해서 이 북핵 문제가 하루빨리 좀 순탄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6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